네, 3프로TV와 US스탁이 함께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예. 네, 수강권을 방송 말미에 예.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예. 중간에 하다가 엄청 혼났기 때문에 끝나고 합니다. 예. 여러분. 자, 그럼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3명 중에 가장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 예.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아우, 교수님 정말 뵐 때마다 감탄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는 맨날 칙칙하게. 칙칙하게. 진짜 뭐 저희는 진짜 왜 이럽니까? 근데 원래 그런 옷을 즐겨 입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래 아버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 4, 50년 전에 영국에서 사신 건데 아버님이 정말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그 새로운 옷을 환경을 생각해서 이제 안 살려고 그래서 입으셨던 옷 중에 그냥 상태가 괜찮은 걸 물려봤는데 이거는 뭐 사이즈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어울립니다. 그 시절에 아버님 시절에 저 옷은 정말 와, 정말 글로벌 패셔니스타. 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보면 그 미국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왜냐하면 옷을 만들면서 네. 이 폐수 아니면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옷을 다시 입자 이제 그런 거가 많고 그거 하는 이제 웹사이트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뭐 요즘 명품들도 이제 원래 이제 명품 물건을 다시 파는 네. 이제 그런 사이트 아니면 이제 그런 데 되게 많이 관여를 해서 요즘 이제 그런 거가 좀 유행이고 한국도 보면 최근에 보면 현대백화점이 그 원래 쓰던 옷 이런 그런 옷 같은 걸 다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매장을 늘린다고 하니까 좀 그 확산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되게. 실례되지 않으면 그 옷이 몇 년 된 옷입니까, 그럼? 한 40년쯤 됐을 것 와. 같은데. 네. 근데 어디 뭐 너무 새것 닳거나 같아요. 예, 왜냐면 이렇게 안 그런데요. 저는 4년, 4년이 뭡니까? 2년도 못 입고 다 해져가지고 그래요? 예, 예. 40년이 다 해지고 제가 요즘 늘어나고 열심히 입어서 아마 1, 2년 되면 좀 헤어질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명품이네요. 명품. 예. 저게 진짜 명품. 예, 명품입니다. 자, 명품이고요. 네, 오늘 또 명품 컨텐츠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오늘 또 어떤 주제는, 내용이 예, 있을지 예. 또 우리 또 키워드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제 4가지 준비했는데 이제 첫째는 우리 바닥에서 이제 주가가 한 15% 정도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 주가를 한번 밸류에이션 한번 점검 시장 전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거의 4천 문턱에서 지금 주가가 이제 멈춰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 주가는 오르기 되게 어렵다 그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 미래셋 그 분도 FTX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제가 모르는 분야 얘기는 원래 잘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제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보는 입장에서 FTX와 리먼 브라더스 우리 네. 금융위기 때 이제 망했던 그 다음에 2001년 2년에 이제 큰 그 미국에서 이제 회계 부정 사태로 문제가 됐던 엔론이 되게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점을 항상 그 명심을 하고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큰 그림 아니면 개별 기업을 볼 때 이제 이런 그 공통점이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눈에 띄는 데들은 우리가 항상 좀 경계를 하고 좀 피해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3분기 끝나고 나서 매분기 후에 그 이제 한 달 반이 지나면 이제 대표적인 그 펀드 매니저나 이런 이제 투자가들이 이제 자기 보유 종목의 그 변화, 지분의 변화, 그 다음에 신규 매수 종목 이런 걸 발표하게 되는데 역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 눈에 띄는 것은 TSMC를 신규 종목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가 아닌 네, TSMC를 편입을 했을까? 네. 그것도 결국 저는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한 그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원래 워런 버핏은 IT 기업을 잘 안 사죠. 근데 네. 이제 TSMC는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지고 되게 주주 친화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원래 4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경영진이 되게 뛰어나고 도덕성, 윤리성이 윤리적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원인이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TSMC 그 편입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머스크가 며칠 전에 그 인도네시아 국제회의에 이제 그 화상회의로 참석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일이 너무 할 게 산더미 같이 많아서
24/7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7일 일을 해도 일이 끝이 나지가 않는다.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번 주 후반에는 테슬라 일을 좀 하겠다. 이제 아마 그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 제가 지난주에도 머스크의 정치적인 그런 발언, 정치의 본격적인 개입은 이제 테슬라 주가에 참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간 이것도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CEO가 CEO 자기 해당 기업에 100%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하여간 안타깝게 테슬라에 계속 좀 이런 점은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8월 말에 썼던 자료고 여기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게 이제 유효한 것 같아. 하나도 안 변한 것 같고. 맞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그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되면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인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연준이 많이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가 4% 이하로 떨어질 것. 근데 이것은 뭐 당분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9월 달까지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지표가 6.2%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중순이 되면 모르지만 당분간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S&P 지수가 3,500 이하로 떨어질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월가의 그 주요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의 결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가의 그 평균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월가나 아마 이제 이것은 그 연준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S&P 기준으로 미국 주가 지수가 3,500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것이니까 되게 그 경기 침체로 더 갈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연준이 어떠한 뭐 주가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밴드에서 그 있기를 원하는 거고 그게 한 3,600에서 한 4,00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퍼 기준으로 보면 한 16배에서 한 18배. 근데 이제 과거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을 놓고 보면 확실히 여러 가지 마찰적인 요인, 지정학적인 요인, 그다음에 기업의 수익성 이런 걸 보면 인플레이션도 과거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이 높고 그 결과 금리를 높을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4천이면 이제 내년 2023년 기준으로 퍼가 18배니까 상당히 만만치 않은 수준이어서 여기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건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표는 이제 골드만이 매주 업데이트하는 이제 뭐 주보 같은 그런 이제 자료에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를 기준으로 이제 골드만의 투자 전략팀이 내년에 기업 이익 증가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는 한 4% 여전히 내년에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는데 네. 4% 증가보다는 오히려 뭐 정체 내지 감익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퍼가 17.6배 거의 18배니까 네.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와서 확실히 이제 밸류에이션의 벽에 부딪혀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이제 그걸 더 기대하는데 여기서 주가가 너무 뻥 떠버리면 다시 이런 긴축, 금융 긴축의 그런 효과가 반감을 하니까 그쵸. 아마 제 생각에 4천 넣으면 뭐 브레이너드건 파우엘이건 이제 연준의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되게 금리 인상을 좀 더 강조하면서 주식장에 불을 끌려고 좀 이렇게 약간 냉각시키려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이상은 너무 기대하는 게 당분간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다고 뭐 주가가 여기서부터 뭐 3,500 이하로 다시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하여간 당분간은 이런 밴드 내에서 움직이지 않겠나. 실제 뭐 우리가 한 8월 이후로 그랬죠. 되게 맞아요. 8, 9, 10, 11 뭐 지금 한 4달째 이제 계속 그런데 당분간은 이런 하여간 횡보세를 뭐 좀 약간 큰 박스권 내에서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이 이장표를 보여주신 이후로 여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팀지가 진짜 제가 파웰하고 전화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영어로 하시죠. 영어로. 야. 네. 다음에 또 파월한테 좀 한국말 좀 배우라고 해서 네. 저랑도 네. 자, 그럼 FTX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TX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뭐 제가 이쪽 그 비트코인 크립토 뭐 전문가도 아니어서 뭐 이제 깊은 얘기는 안 하고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 약간 특집 기사 비슷하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기 전에 FTX 그 창업자가 이제 펀딩을 하러 그 잠재적인 투자가들한테 이제 자기 재무제표를 돌렸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아래 그 엑셀, MS 엑셀로 본인이 직접 만든 파일이고 이것은 이제 뭐 어떤 회사의 공식 제표, 재무제표는 아니고 한국은 우리가 비상장 회사도 다트를 들어가면 모든 재무제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장사가 아니면 재무제표를 공유하거나 공표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트럼프가 갖고 있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밝히라고 지금 뭐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도 압력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감독 당국이 아니면 이제 불가능한데 아마 잠재적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 11월 10일 그 잠정 그 숫자를 이제 공표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가 항등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그렇죠.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최근 거를 보면 부채가 9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3조 원쯤 되는데 네. 실제 지금 매각이 가능한 유동 자산은 한 9억 달러, 1조 원을 좀 넘어서 한 10조 원 이상의 돈이 비는 것. 그래서 그 상당히 그 뭐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고 많은 손실이 상당히 예상된다고 이제 국내에도 기사가 나오는데 이 가장 최근에 그 재무상태표를 이제 보면 이제 그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FTX와 리만, 엔론 다 이제 공통점이고 실제 이제 리만 사태와 엔론 사태가 나고 나서 미국이 이제 기업들의 그 소수주주 권리 강화, 그 다음에 그 투명성 강화 이런 걸 했는데도 이제 계속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FTX는 물론 이제 감독 당국의 관할하에 있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공통점이 크게 보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경영진이 단기적인 업적에 너무 집중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길게 보고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리수를 많이 뒀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경영진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라고 이사회가 있는 거였는데 네.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이사회가 유명무실했다. 왜냐하면 이제 CEO의 친구나 아니면 이제 거의 뭐 허수아비 같은 사람을 내세우고 이제 월급만 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인이 회계법인이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절차가 대부분 이제 무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 이제 첫 번째 경영진의 단기 그 중심 업적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차입금이 과다해요. 항상 이제 레버리지를 하면 그 수익성 ROE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항상 레버리지의 차입금의 유혹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되게 많은 걸 보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투명성이 많이 결여가 돼서 왜냐하면 이렇게 뭐 거래소를 운영하고 많은 사람의 돈을 받아서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면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이 CEO가 직접 엑셀 파일을 작성을 해서 이제 이것이 재무제표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1인 회사의 그 장부 같이 운영이 된다는 게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네. 상당히 놀랍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무슨 조그만한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CEO가 이제 이 그 재무제표 엑셀 파일을 돌리면서 이건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지금 작성을 한 건데 정확한 가장 사실에 근접한 추정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유. 혹시 FTX가 다른
문제를 또 번지지는 않을까요? 뭐 실제 근데 이제 항상 그 우리가 과거에 이런 그 사태가 발생을 하면 이 회사는 우리가 공식적인 재무제표도 모르거니와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자가 접근한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데 이제 미국의 법무부 아니면 이제 감독 당국이 이제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니까 이제 재무제표를 얻겠지만 항상 열다 보면 또 부의 항목들이 항상 있어요. 엔론도 그랬거든요. 엔론도 맥킨지 출신의 아주 똑똑한 CEO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이 별도의 회사를 해서 거기에 지급 보증을 하면서 뭐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일으켜서 문제가 됐는데 이런 것도 아마 부의 항목들이 그러니까 오프 밸런스 그 부채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참 그 뭐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들이 하여간 뭐 5년 10년마다 사이클이 반복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그 탐욕, 단기적인 업적주의 이제 이런 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장이 올라갈 때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렇지 장이 약세일 때 나왔으면은 뭐 그냥 여지없이 빠지지 않았을까 시장도.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16,000달러에서 그냥 유지가 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버핏도 한번 보겠습니다. 버핏이 또 TSMC를 대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 9개월 동안 660억 달러 주식을 샀는데 3분기는 상대적으로 뭐 금액이 크지는 않았어요. 90억 달러 주식을 사고 한 60억 달러인가 50억 달러를 이제 매도해서 그렇죠. 그 전체 매매 규모는 크지가 않았는데 약간 놀라운 사실은 물론 버페가 이제 그 외국에도 투자하고 한국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포스코에도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TSMC가 일부 주식이 한 상장 주식이 한 20%가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TSMC를 산 거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고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대만이 많이 경쟁하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와 TSMC가 물론 약간 비즈니스는 틀리지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이었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SMC는 매출 총이익률이 뭐 50%에 근접하고 영업이익률도 한 40%에 달하고 지난 상장 아까 회사 설립 후 한 3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주주 총수익률이 한 15에서 20% 아주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D램과 틀리게 여기는 그 산업의 그 변동성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IT 기업이지만 투자들 여전히 많이 하지만 IT 기업이 아닌 조금 안정적인 그런 그 실적의 그 경영 실적을 많이 좀 포커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모리스 챙이라는 그 이제 창업자가 거의 뭐 그 대만의 이제 대부 같이 뭐 실제 뭐 국제회의 같은데 보면 그 대만 그 총통 대신 참석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만이 되게 그 주주 중심으로 경영을 하고 소수 주주를 우대한다는 그런 전통이 되게 있어서 항상 외국 투자가들은 90년대부터 대만보다 한국보다는 대만 투자를 훨씬 마음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TSMC는 거버넌스가 아주 뛰어난 회사고 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을 봐도 되게 글로벌해요. MIT 총장도 들어와 있고 국제적인 명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경영인들 아니면 은퇴한 CEO들이 들어와서 실제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한 20몇 년 전에 일찌감치 회사의 주권의 한 20%를 미국에 상장해서 삼성전자는 국제화가 되게 된 세계적인 IT 하드웨어 기업이지만 한국에만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국제 투자가들이 투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TSM이 그 티커 코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펀디멘탈 요인도 있지만 이런 거버넌스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여전히 하니까 대만 양안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도 버핏이 투자한 것은 상당히 놀랍다고 이제 보입니다. 아마 버핏동은 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예. 네, 예. 사실 침공을 물론 이제 실패한다는 그런 의견도 많은데 전문가들이 이게 상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근데 어쨌든 침공이 시작되면은 그 공장이 무사하지 못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약간 그런 군사적인 리스크가 더 긴장이 고조가 돼도 네. 이미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많이 이제 빠졌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순매도 규모보다 올해 대만에서 판 그 주식을 대만 주식을 판 금액이 한 2배, 3배쯤 됩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정치적인 불안, 군사적인 불안을 이미 상당히 주가에 많이 반영이.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전자의 위상보다 대만에서 TSMC 위상이 더 크거든요. 그쵸. 이제 그래서 대만이 그만큼 빠지고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건 그만큼 TSM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여서 네. 상당히 그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리스크가 많이 주가에 지금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최악의 이제 전면적으로 안 간다면 얼마큼 더 많이 빠지겠냐. 그러니까 버핏다운 용기 있는. 왜냐하면 버핏이 2016년에 애플 투자할 때 애플의 퍼가 11배밖에 안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그 주식을 그때 왜 사야지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약간 이 그 포지션을 아마 지분 한 1% 이상 산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한 1.2%. 그러니까 한 4, 5조 원, 그러니까 꽤 그 금액이 어휴, 큽니다. 큰 돈이죠. 그래서 아마 보통 사면 계속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모니터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버핏처럼 소수 몇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이런 행태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거의 뭐 몇 종목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좀 뭐 근데 어차피 네. 본인은 뭐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고 네. 뭐 지난 한 5, 60년 동안 S&P 지수가 연 10% 오를 때 2배, 20%씩 그러니까요. 수익을 낸 그러니까요. 것은 그런 집중 포트폴리오가 이제 주요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왜냐 시장 뭐 종목을 100개 들고 있었으면 뭐 시장하고 비슷하게 갔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탁월한 능력이고, 그러니까 이분의 종목이 변하는 것은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네. 이제 5대 보유 종목. 그래서 네. 애플은 이제 6년째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지금 한 400조 원 정도 주식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거에 한 40%가 애플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쉐브론을 좀 더 산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예. 코카콜라, 아멕스는 한 2, 30년 그냥 굳건히 지금 들고 있습니다, 되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TSMC도 사면 물론 이제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팔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몇 네. 년 만에. 근데 좀 오래 갖고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IT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 안 하는데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반도체 회사를 샀다는 것은 약간 좀 뜻밖이다. 예. 정말 뜻밖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참 반도체 네. 전 업종에 네. 봄이 오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일론 머스크랑 네, 머스크 얘기죠. 머스크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해볼까요? 머스크가 아마 월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 윤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바쁘잖아요. 여기저기서 네, 이제 회의하고 그러느라고. 근데 그 인도네시아의 국제 회의에 이제 그 컨퍼런스 콜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길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복장도 인도네시아 이제 전통 의상을 입고 근데 이제 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too much work on my plate. 이게 이제 보통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내가 지금 일이 너무 지금 많다.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지금 이제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실제 그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정규직 말고 그 계약직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알파벳도 정규직이 한 15만 명 정도인데 그 수만큼 아니 그 이상의 계약직이 있고 근데 트위터도 상당히 많은 계약직을 고용하고 그 사람들이 되게 트위터가 돌아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을 계속 업데이트하거나 사람이 터치를 해야 되는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관여된 계약직 같은 사람들 많이 해고를 해서 이게 제대로 트위터가 돌아갈까 이제 그런 걱정도 많이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머스크가 이제 그 국제회의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 내가 이제 밤새도록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여전히 지금 이 조직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지가 않아서 그것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는 나는 여기서 먹고 자고 계속 할 것이다. 옛날에 이제 2018
2008년인가요? 이제 테슬라가 모델 3를 이제 대량 양산으로 갈 때 이제 텐트 그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이제 공장에서 먹고 자고 몇 달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투적으로 일을 하겠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압력들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크한테 돈도 많이 빌렸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담보로 많이 주식도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 후반부에는 좀 테슬라 관련된 일을 내가 좀 하겠다. 이제 그런 약간 이제 말을 이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한 게 그 좀 범용적인 그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델 3랑 모델 Y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값이 많이 올라가서 한 5만 불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6, 7만 불 정도 되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거보다 많이 저렴한 범용 한 3, 4만 불짜리 이제 전기차가 아마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제 시장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이 CEO고 그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전념을 해주길 기대하는데, 최소한 전념 못해도 스페이스X와 이제 테슬라에 이제 올인을 해주길 바라는데, 트위터가 이게 정상화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많이 해고했으니까 또 채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원급하고 간부급은 본인이 직접 또 많이 볼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간 조금 많은 그런 그 차질이 이제 빚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아유, 이게 좀 시간 좀 걸리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대부분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테슬라죠, 사실.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전념해 주길 바라는 그게 있는데, 좀 아쉬운 뉴스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미국 시장이 많이 회복을 했는데도 테슬라는 조금 그거에 이제 뒤처지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일론 머스크, 키맨 리스크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시장이 굉장히 나빠도 테슬라만 버티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오르는데 테슬라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그 오늘 날짜로 보게 되면 테슬라 잔고가 13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국부예요, 국부. 국부인데 테슬라는 그러니까 곧 국부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쉬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렇죠. 우리 뭐 보유 종목 1위니까. 그렇죠. 이 압도적 일이죠, 압도적 일. 그래서 좀 올라가면 좋은데 최근에 좀 어려워지고 있다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항상 안 판다, 팔 게 없다 하지만 또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열려 있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게 적자가 많아지면 그 자본 잠식에 들어가서 아마 대주주가 이제 돈을 더 넣어야 되겠죠. 이제 증자를 해서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주식을 조금 더 많이 파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죠. 예. 참 이게 만약에 또 팔면 또 주가가 좀 빠질 거라서 그죠? 좀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힘을 좀 내야 되는데.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도 참 풍성한 뉴스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우리 셋 중에 딱 이 화면 보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셋 중에 가장 우리 또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 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 좋은 주식연구소 요새 좀 어떠세요? 네, 저 오늘은 저 뭐 K 컨텐츠 전문가분 게스트 오래간만에 모셔서 했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네즈.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